한민족 하나로 애청자 여러분, 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채입니다. 얼마 전 유통업계에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상품이죠. 전 세계에서 북한을 제외한 어디에선 팔린다는 콜라 회사가 K-팝과 팬덤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오는 5월 7일까지만 한정판으로 세계 36개 나라에서 출시한 이 콜라는 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문자, 다시 말해 한글이 들어간 포장에 QR코드로는 K-팝 팬들을 위해서 AI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없는 매력을 발산하는 한국 문화, 자랑스럽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일요 초대석, 오늘은 한류를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초대 손님 만나보시죠. 트와이스가 부릅니다. Yes or Yes.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던가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 있었나 다 놀라 내 뻔뻔함에 Come on and tell me yes. 생각보다 꽉감해진 나의 시나리오 이전도 플랜이면 완벽해 만족해 I don't care 누가 뭐래도 You better tell me yes. 내 맘은 정했어 yes. 그럼 이제 네 대답을 들을 차례 힘들면 보기를 줄게 넌 고르기만 해 고민할 필요도 없게 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너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맘 It's all up to you.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진심일까 눈앞에 진심이니 눈앞에 애매한 저 말고 확실히 위아래로 There's no letters and no 지워버릴래 오늘부로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 정답은 yes yes yo. 어떤 이기심도 자극하는 너의 눈과 널 향한 호기심이 만나서 타오른다 My heart boom boom boom. You better hurry up. 조금 쉽게 말하자면 넌 뭘 골라도 내 만나게 될 거야 너 죽는다긴 해도 억지라고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너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맘 No it's all up to you. Maybe I don't know Maybe I don't know 좀 더 선명하게 네 맘을 내게 보여봐 귀 기울여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니 It's simple Y-E-S.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해 어서 yes or yes. 하나도 못해서 yes or yes or yes. 골라봐자 선택은 네 맘.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너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맘 It's all up to you.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한민족 하나로 일요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최고 한류 전문가입니다. 성신여대 사회과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두보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심두보입니다. 네, 제가 국내 최고 한류 전문가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쑥스럽습니다. 아닙니다. 한류를 연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제가 한류에 관한 논문을 처음 발표한 것이 2002년도 ICA라고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국제학회였는데요. 예. 한 20년이 넘었고요. 한류 현상에 관해서 국내 언론이 처음 보던 90년대 후반부터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싱가포르에서 관찰을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네, 그 한류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습니까? 네, 제가 1990년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네. 그 당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1995년도에 제일제당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할리우드 영화사 드림웍스 SKG에 투자한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다. 예. 이것을 국제 미디어 흐름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류 그런 말은 아주 요즘에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류가 포함하는 한류 단어가 지닌 뜻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널려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한류를 대중문화, 특히 이제 드라마와 가요를 좋아하는 외국에서의 현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네.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 한국의 사회, 경제, 스포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현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정수진 리포터가 한류 열풍의 주요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네, 많은 외국인들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서 말춤 추는 모습 기억하실까요?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K-팝의 매력에 빠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흐름을 이어서 BTS가 21세기의 팝 아이콘이 됩니다. 심지어 퀸과 비틀스, 마이클 잭슨 등 이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올랐던 무대인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비영어권 가수로는 최초고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당당히 입상했습니다. 막이 오르고 무대 위로 등장한 방탄의 첫 곡은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 속의 술의 신을 뜻하는 디오니소스라는 노래 제목처럼 팬들은 방탄의 음악에 취해서 열광했습니다. 미국 CNN은 방탄소년단이 비틀스보다 더 큰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했고요. 영국의 BBC는 한국 밴드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꿈꿔본 적도 없었던 일인데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된 거는 네, 이제 한류는 K-팝을 넘어서 K-무비, K-드라마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OTT를 통해서 아시아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가 공개한 2024 한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청한 한국 드라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거 말이야?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그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위는 더 글로리였다고 하는데요.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일부러 접근하는 겁니까 나한테? 같은 약 먹고 싶어요. 죽여줘요. 어디서 거지같이 살 줄 알았더니 제법이다. 다 실수하면서 하는 거잖아.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날 도우면 천벌. 한편 지난해 시청한 한국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기생충이었는데요.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요.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던 작품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하나같이 한 달은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어머,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실까?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제시카 쌤이라고. 그리고 2위로 좋아했던 작품은 부산행이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저기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여기 꼼짝으로 잠깐 있어?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 있다니까. 우리 그냥 이것들 달고 부산으로 갑시다, 바로. 네, 지금까지 한류, 이 글로벌 K 콘텐츠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수진이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한 K-팝이라든가 영화, 드라마, 한류의 성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지금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류를 굉장히 즐겨 보고 즐겨 시청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즐겨 시청하는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류 그러면은 저희가 한 1990년대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공산권이 붕괴하고 또 시장 경제가 확산되고 또 신자유주의와 미디어 혁명 이런 여러 조건이 대중문화 시장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한국도 외국 콘텐츠를 많이 즐겼지만 아시아 주변 국가들도 해외 콘텐츠에 눈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 한국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한류에 대한 열기와 그 팬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신 교수님께서는 해외 생활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예. 저는 1993년부터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을 했고요. 네. 박사학위를 마친 다음에 2001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싱가포르에서 가르치다가 귀국을 했고 이후 또 해외 연구년 생활까지 더하면 대략 한 15년 정도 외국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에서 한류가 태동하고 열기가 더해지는 그 시기에 이제 바로 그 공부도 유학을 하셨다고 말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보시는 건 감이 좀 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돌이켜보면 저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싱가포르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냐 사우스냐 이렇게 묻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겨울연가 대장금 원더걸스 노바디 이런 열풍을 거치면서 현지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고 목격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류 그럴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은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그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진짜인가 저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 한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자부심을 못 느꼈었는데 학자로 보실 때 한류의 힘 어디에서 생겨난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한국 문화가 지닌 한과 흥과 정이 어우러진 역동적이고 건강한 그리고 다채로운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한국이 긴 역사를 거치면서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이것을 서구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세련된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도 있고 흥도 있고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다른 나라에도 뭐 없으리란 법은 없는데 비슷하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예술화시키고 또 극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은 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매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출연합니다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그 한류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한류 팬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코스가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음식을 먹게 되고 예. 한국어를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도 네. 한류 덕에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 재외동포 중에는 현지에서 한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재미를 보는 분도 많다. 이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만은 예. 한류가 국내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줄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뭐 담장 K-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벌지 않고 다른 분들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거죠. 나비 효과라도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식당을 하는 한인들이 네. 일식당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05년경에 이제 대장금이 인기를 얻게 되니까 네. 한식 열풍이 불고 네. 제가 살았던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한식당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네. 최근에 런던이나 파리에 가보면 또 한식당이 많기도 하고 인기도 많은데 네. 한인들뿐 아니라 중국인이나 베트남인들도 한식당을 많이 엽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심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류가 펼치는 세상과 나비 효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한류를 관찰하다 보니까 네. 한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생기고 네. 한류에 관한 저작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는 있는데 네. 젊은이들은 한류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최근 한 5년 정도, 10년 정도만 알고 있다 보니까 네. 한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네.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네. 제가 연구 논문으로뿐 아니라 대중서를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동안의 연구를 한류가 뭐길래라는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올해부터 유엔이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마는 그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한 설에 대한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 지난해 설날 직전에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전용 소통 앱에 영어로 여러분 설날에 뭘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다가 좀 이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예. 해외 한류 팬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중국인 인구가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네. 최근 중국인 중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중에 보면은 공격적 민족주의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사실 설날이라는 것이 음력설로 수천 년 동안 티벳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고유 문화가 어느 정도 됐고 또 각각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젊은 중국인들 중에 보면은 차이니즈 뉴이어로 반드시 불러야 된다. 네. 라는 식의 어떤 그 공격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미국의 AP통신 스타일북 같은 경우는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루나 뉴이어로 표기하자라고 네.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력설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예. 그 미디어 세계화가 불러일으킨 현상들이 상당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계화가 이제 90년대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그 직전에 80년대를 돌이켜보면 한국만 해도 한국 문화 그리고 미국 문화 그리고 홍콩 영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혹은 이제 유로 디스코 네. 이 정도가 이제 인기였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거의 비등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넷플릭스와 같은 이제 OTT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국가의 콘텐츠도 쉽게 즐길 수 있고 또 이를 배경으로 한류가 강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네. 한류를 연구하는 성신여대 신두보 교수와의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BTS가 부릅니다. 다이너마이트.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LeBro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t shade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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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Light it up, dynamit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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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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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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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Light it up, dynamite. 'Cause I'm in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un. Light it up like dynamite. This is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un. Light it up like dynamite. 교수님, 네. 이 트와이스 멤버 쯔위 사건은 사실은 그 한류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하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그렇고 한류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네. 언제부턴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기 나라에서 스타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네. 한류 열풍을 타고 한류에서 스타가 되면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진 그런 스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네. 2015년 당시에 대만의 10대 소녀였던 쯔위가 네. 한국에서 그 기획사에 발탁되어서 트와이스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할 거라는 사실 자체가 네. 이미 대만에서는 큰 뉴스였습니다. 네. 그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한류의 위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 당시 2015년 11월에 쯔위를 포함한 트와이스 멤버들을 모 방송국에 출연을 시켜서 모국의 국기를 손에 쥐게 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그 방송 내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 다음해인 2016년 1월에 네. 대만과 중국에서 네. 쯔위는 그러면 대만과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독립분자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의 팬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났고 또 JYP를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논란들이 생겼고 그래서 유튜브와 웨이보를 통해서 쯔위가 반성한다는 뜻으로 사과를 했고 JYP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 대만의 팬들이 격앙돼서 대만 출신인 10대 소녀를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만약에 며칠 후에 있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이 아니라 대만과 중국의 그 통일을 주장하는 국민당 후보가 총통이 된다면 대만의 자유는 없을 것이다. 라는 논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쯔위 사건이 대만의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한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정치적인 또 의미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2020년 2월은 그 한류 팬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한때가였습니다. 바로 그게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에서 주요 상을 휩쓸다시피 했던 그런 상인데요. 그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2010년대 중후반에는 한류가 또 다른 위기 상황이기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가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는 등을 통해서 한국의 팬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아카데미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상이기도 하고 대중적으로도 가장 위상이 높은 그런 업적이 되는 상인데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됐을 때부터 한국 팬들은 당시 상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작품상을 받았고 작품상을 포함해서 4개의 상을 수상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 한류에 대해서 좀 비아냥도 있었고 조롱도 하던 그런 외국의 언론들이 한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커다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 코로나가 이제 극성을 부리던 때라서 교수님도 한류를 해외에 알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니까
이태리에 있는 한 학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네. 그해 5월에 본인과 함께 네. 이태리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한국학과 한국 대중문화에 관한 강연을 하자, 그런 네.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제가 당시에 연구년 기간이기도 해서 잘하면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며칠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죠. 그렇군요. 예. 직접 현장은 못 가시고 이제 온라인에서 하셨겠네요. 예. 온라인에서 하지 못하고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교수님께서는 K-팝 매력의 근원이 한국 문화에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조금 전에. 예.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외국에서는 한국 문화를 비빔밥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한국 문화가 비빔밥처럼 외국의 많은 여러 문화 요소들을 잘 버무렸지만 네. 사실은 비빔밥을 담는 그릇도 한국 거고 네. 또 비빔밥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음식 재료는 아무래도 한국 거가 많고요. 네. 무엇보다도 비빔밥이라는 아이디어와 그 레시피 자체가 한국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K-팝은 이제 사고의 지평을 또 넓히기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사고의 지평을 넓혔다고 보십니까? 예, 그 많은 청취자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1990년대에 네. 정부가 세계화를 국정 지표로 삼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상당히 국수적이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네. 한류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자연스러운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만에 빠지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를 왜 좋아할까에 대한 겸허한 태도로 외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세계화와 관련된 그런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제 한류가 전 세계로 좀 퍼져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을 받는 지역이 인도입니다. 네.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인도가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인도가 한류가 지금 심상치 않게 좀 번져 나오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정치적으로도 인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인구 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듀오링고라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인데 그 듀오링고가 매년 연례 결산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느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인기가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네. 지난해 인도 같은 경우는 1위가 영어였고요. 네. 2위가 힌디어, 3위가 불어, 4위가 한국어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인도에서의 한류 연풍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수님 개인은 사실 이탈리아에 가서 한류를 소개할 기회를 놓치셨다가 안타까운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인도의 한류를 바꿔놨다면서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사실 인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로 외부 출입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또 많이 시청을 하고 그런데 OTT를 볼수록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더더욱 높아지는 그런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한류에 대해서 압박과 개방을 더 번갈아하기도 합니다만은 인구 대국 인도가 그러면 한류로 볼 때 새로운 그 경제 시장이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 경제적인 어떤 갈등, 정치 경제적인 갈등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폰이라든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약진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류 덕분에 인도의 젊은 인구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한류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경제 발전에 호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한류가 또 다른 또 시장을 또 개척해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한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21세기 팝 아이콘이 된 BTS 이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류 얘기할 때
BTS의 성공을 기적으로 보셨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죠. 왜냐하면은 BTS가 데뷔했던 당시 이제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는 이제 SM, JYP, YG라는 그 3대 기획사가 네. 방송국과의 그 상당히 강한 그런 그 유대 속에서 네. 중소기획사 출신 스타들이 그 도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BTS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BTS가 누구냐, 이름도 이상하다.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않고 네. 항상 주변부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BTS의 멤버인 7인의 젊은 남성들이 네.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보다도 중남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예. 그러한 것이 이제 한국에 소식이 전해오고 그러면서 네. 오히려 외국에서의 팬덤이 한국에서의 팬덤을 견인하게 되는 기이한 예. 현상까지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었군요. 이 BTS 같은 네. 경우는요. 근데 지금 BTS를 포함해서 그 K-팝이 약진하면서 각 나라 음악 시장의 앨범 판매를 또 주도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K-팝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팬들이 똘똘 뭉쳐서 아이돌을 네.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이돌을 더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음악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앨범을 구입하고 스트리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단순한 팬이 아니라 네. K-팝 팬들을 슈퍼팬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아이돌 그룹의 글로벌 팬덤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우울증까지 낳게 됐다 이런 외국 팬도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BTS 같은 경우는 그 가사의 내용이 네. 굉장히 젊은 층들의 희망과 꿈을 제고하고 심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K-팝 이전에도 제가 2001년도에 홍콩의 어떤 여자 교수를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요. 네. 그분이 2001년이면 한류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 가족이 네. 희망을 품었다. 아, 그래요? 자기 오빠가 몇 달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네. 자기 어머니와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시리에 빠져 있다가 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삶에 대한 그런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됐다라는 그런 예. 고백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K-팝 그룹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그동안에 발전해 왔는데 그 원조 얘기 다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팝의 1세대 아이돌 하면 아무래도 H.O.T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98년도에 대만에서는 클론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요. 네. 또 그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많이 할 때인데 네. 한중수교 8주년, 9주년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네. 중국 방송과 체육관에서 네. H.O.T와 NRG와 같은 그런 한국의 보이그룹들이 공연을 하면 아주 열광의 도가니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이후의 아이돌은 서구 작곡가라든가 또는 그 아티스트와 협업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그러면? 예, H.O.T 때만 해도 한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네. 당시에 1세대 아이돌들은 한류라는 그 현상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까 네. 조금 당황해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K-팝의 2세대라고 하는 동방신기가 데뷔한 2004년부터는 네. 적극적으로 한류라는 그 실체가 외국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네. 방송국이라든가 기획사라든가 적극적으로 한류를 활용하고자 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작곡가들과 협업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놀라운 현상이 그 해외 작곡자들이 오히려 네. 자기 곡을 가지고 한국의 기획사들을 찾아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한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네요. 과거와 지금이 굉장히 달라졌던 것이죠. 그렇군요. 한류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성신여대 심두보 교수와의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싸이가 부릅니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선어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어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어해 그런 선어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선어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어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선어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선어해 그런 선어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베 베이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You know what I'm saying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일요 초대석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170kHz를 통해서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는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로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KBS 콩과 KBS 플러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류를 연구하는 성신여대 심두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조교수를 거친 심 교수는 한류와 아시아 대중문화,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 관해 연구해왔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이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낼 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미국 시장에 진입했을 때라고 하던데 현장에서 보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요. 네. 마침 딱 그때 싸이가 네. 강남 스타일로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K-팝 인기가 아무래도 청소년과 20대 중심이다 보니까 네. 미국 전역의 대학교에서 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학교의 브라스 밴드들이 이제 강남 스타일 연주를 하고 네. 또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미국 사회에 있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태도를 지적하는데 강남 스타일이 역할을 했다.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얘기거리가 있는데요. 네. 인종주의적 태도를 희석시켰다기보다는 네. 한국에서 온 다소 코믹한 가수가 네. 수많은 청중을 카리스마 있게 사로잡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미국인들은 동양인 남자를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서 네.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태도가 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주 새롭게 나타나서 아주 신성같이 나타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2013년 상반기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코리안이라는 풍자 사진을 제가 본 기억도 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 네, 실제로 싸이도 뚱뚱한 몸매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예. 미국인들은 이제 노스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를 구분하지 않고 코리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뚱뚱한 한국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싸이와 굉장히 외모가 흡사하고 또 그 즈음에 이제 지금 한화에 와 있는 류현진 투수가 또 미국에서 활약을 할 텐데 유현진 투수까지 포함해서 3명의 뚱뚱한 코리안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던 그래서 과거에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동양인 스테레오타입과 조금은 연결됐던 그런 지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류가 이렇게 많이 번성해 가다 보니까 우리는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언어도 사실은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영어에는 뭐 파이팅이란 말이 좀 그게 다른 의미인데 사실은. 근데 저희가 그런데 콩글리시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이 오래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류 팬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있었다고요? 예, 2010년이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한류 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한 10명 정도의 필리핀인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재미나게 봤었는데 한 달 전에 제가 필리핀에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필리핀 학생들이 제 앞에서 이제 서로 나이를 따지더니 한국 단어로 선배, 후배 이러면서 사실 필리핀에 없는 문화인데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흥미롭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미국과 동남아시아가 보는 K-팝과 한국에 대한 시선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차이가 되나요? 네, 강남스타일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그런 콘텐츠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성공을 바라보는 언론과 대중의 시선이 지역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한국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스타일을 포함한 K-팝이 인기를 얻었을 때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왕좌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아무래도 기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한 편견은 오리엔탈리즘적인 비하의 시선이 조금 담겨 있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동남아시아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성공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은근한 또 자부심을 갖고 또 본인들도 열심히 하면 한국의 성공을 답습하고 모방할 수 있겠다. 그런 좋은 태도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 주류 언론에서 이런 지적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싸이는 K-팝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라서 미국에서 성공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당시만 해도 K-팝 시스템에 대한 편견이 서구에서 매우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봤을 때는 K-팝이라는 것이 예술혼 없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음악이다. 이런 식의 이제 태도였는데요. 그런데 싸이 같은 경우는 강남스타일 내용도 단순한 사랑 타령이 아니고 또 교묘한 익살과 해악으로 자본주의 문명을 또 비판하는 그런 수준 높은 텍스트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시각을 외국에서도 받아들이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OTT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또 다른 한류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OTT의 기적,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오징어 게임 어느 정도나 성공했습니까? 네, 오징어 게임은 아직까지도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흥행 드라마로 기록되고 있고요. 또 당시에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97개국에서 시청 가구 수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도 오징어 게임 복장은 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바로 인지할 정도의 중요한 대중문화의 심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류가 성장하려면 글로벌 미디어 시스템을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거기에 좀 종을 맞춰가야 된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한류는 그저 우리가 뛰어나니까 우리가 대단하니까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지게 됩니다. 네. 어쨌든 한류라는 것은 외국인이 좋아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또 다시 말해서 현상의 주체가 외국인인 거죠. 네. 게다가 한국 콘텐츠는 외국의 미디어 시스템을 타고 흘러가는 겁니다. 네.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운반 수단과 고속도로가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외국 인프라이니만큼 끊임없이 글로벌 미디어 시스템을 주목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겨울 연가나 대장금, 주몽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류의 한국 드라마가 성공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까지 다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넷플릭스를 통해서요. 그 해외 팬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고 또 해외 팬들을 인터뷰해 보면 여러 이유를 대기도 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가족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다. 네. 물론 최근에 K 드라마가 폭력성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네. 팬들은 여전히 한국 드라마 그러면 떠올리는 것이 성적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또 다른 거로는 흥미롭게도 이태리건 필리핀이건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나라 드라마는 매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신여대 신두보 교수와의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K-팝과 한국 영화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그 OTT라든가 이런 그 기제의 그 발전에 따라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신두부 교수님. 싱가포르에 계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싱가포르에 이제 계실 때 싱가포르는 동북아시아와는 좀 다른 좀 결이 약간 다른 한류를 좀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 가기 전에는 한국 언론에서 예. 중화권 그러면 이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 이제 포함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싱가포르의 정치 경제를 중국계인 화교가 잡고 있고 그래서 네. 한국에서 바라보면 중화권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제가 싱가포르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네. 기후도 그렇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인구 구성의 환경도 굉장히 다채롭고요. 네. 오히려 중화권이라기보다는 동남아시아권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싱가포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네. 바람직한 방향이었고요. 또 싱가포르는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적으로는 매우 발달했지만 정치적으로 다소 독재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는 문화를 수입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바라보면은 전 세계 문화가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지 그런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문화가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지금 좀 싱가포르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성향을 평가하게 되는 네. 장이 되기도 하는 거군요. 네, 싱가포르가 또 영어 상용권이기 때문에 네. 서양의 문화가 또 굉장히 쉽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럼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네. 제가 이제 싱가포르를 갔던 것이 2001년도이기 때문에 예. 2001년도면은 싱가포르인들이 한국인들을 다소 무시하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IMF 경제 위기가 바로 직전에 있었고 예. 싱가포르는 IMF를 뚫고 여전히 약진하는 그런 경제 국가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좀 무시하고 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다. 뭐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 네. 한류를 통해서 한국인의 새로운 진면모를 보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게 네. 행동도 바뀌고 또 태도도 바뀌고 이런 모습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최근에요. 이 한류 중에서 특히 베트남의 한류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한국에서도 외교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 일변도적인 그런 태도보다는 새로운 외교 파트너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이고 또 평균 연령이 32세인 젊고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네. 게다가 히토류라든가 텅스텐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풍부한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 1990년대 한류가 시작되던 당시에 우리가 중화권만 주목했는데 베트남도 이미 1990년대에 시작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우리와 매우 가깝습니다. 최근에는 축구의 박항서 감독님 인기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요즘에 새롭게 약간 좀 이채로운 색다른 모습의 또 한류가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서 그것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웹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인도네시아가요? 네, 인도네시아도 베트남처럼 매우 이제 급격히 성장하는 국가고요. 또 인구도 2억 7천 명 선이니까 인도, 중국,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그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중위 연령이라고 해서 31세니까 매우 젊은 나라고요. 또 베트남에 비해서 일본 대중문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서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일본 망가가 상당한 인기를 누렸는데 그 시장을 한국 웹툰이 뚫고 또 인도네시아 팬들과 대화를 해보면 한국 웹툰은 다양한 스토리와 단단한 서사가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리얼리티 쇼인 러닝맨 인기뿐 아니라 웹툰도 최근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드라마라든가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한류가 진짜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지역에 다 퍼져나가고 있는데 심 교수님께서 해온 한류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제 한류가 뭐길래 그런 제목의 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네, 일단은 책 제목을 질 때도 고심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한류가 뭐길래 그러면 뭔가 좀 약간 도대체 왜 한류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많은가 이런 그 의문점도 담고 있고요. 사실 한류가 90년대 후반에 발생해서 여러 차례 변곡점을 거쳤습니다. 위기도 많았고요. 또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거의 30년 가까이 지나고 보다 보니까 한류에 관한 틀린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학술 논문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교양서를 통해서 대중과 직접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다행히 최근에 여러 독자로부터 책이 쉽게 읽히면서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해 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한류에 대한 사실은 아주 제대로 된 한류 이해하기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영어로도 좀 번역을 외국어로도 번역을 하셔서 외국에 좀 내보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 영국의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고요. 네, 그렇게 그렇군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는 건 당연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 모습을 외국에서도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 대부분 뭐 성공하신 분에 대한 이해할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위에서는. 그러면 외국에서는 한류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외국에서 한류를 상당히 깊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 대학의 한국학과를 보면은요. 한국학과 대학의 그 학제로서 한국학이라는 것이 코리안 스타디즈라고 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거기 있는 학생들 보면 한국어 수준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유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한국 대중문화 팬이었다가 한류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 전반, 한국 역사라든가 여러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만 알 수 있는 뭐랄까 속살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함은 좀 있고 그래서 한국인과 외국인 간에 끊임없는 협업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저술하신 한류가 뭐길래 책이 바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저희 한류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어떤 연구를 이어가실 겁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류가 파생하는 여러 새로운 현상을 주목할 계획이고요. 한류 연구의 이론적 깊이를 좀 더 더하고
이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은 이제 한류가 좀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류도 이제 좀 더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 외국에서도 그럼 그 교수님 책을 한국을 좋아하는 팬들이 읽을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겠네요. 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류가 사실은 그냥 뭐 K-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소개하고 알고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의 책도 또 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있겠죠? 분위기적으로. 네,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고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한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좀 더 제대로 쉽게 쓰자라는 것이 목표였고요. 네. 제가 한류가 뭐길래 후속탄으로 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네. 또 최근에는 K컬처라는 단어가 네.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K컬처가 뭐길래라는 네. 제목으로 그렇군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민족 하나로 일요초대석, 오늘은 한류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심두보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워낙 많은 세계인이 한국 문화를 사랑해 주다 보니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데요.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발전도 멈추게 됩니다. 한류 열풍이 있기까지 애써온 수많은 분들의 노력을 잘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뉴진스가 부르는 디토 들으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승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갈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안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Not just anybody. 너를 상상했지. 항상 다 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 lose.